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치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다이애나 무츠 교수의 지위 위협 스타투스 트레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적 어려움보다 지위 위협이 트럼프 지지의 주요 요인임을 분석한 연구 Status Threat, Not Economic Hardship Explains the 2016 Presidential Vote 인데 무츠 교수는 기존의 경제적 불안, Economic Hardship보다는 사회적 정체성과 상대적 지위의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트럼프 지지의 핵심 동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곧 많은 백인 유권자가 다문화주의의 확산, 이민자 증가, 글로벌화로 인해 자신들이 미국 사회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집단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사회심리학과 정치학의 교차점에서 집단 간 위협 이론, Intergroup Threat Theory 및 상대적 박탈감, Relative Deprivation 개념과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지위 위협의 철학적 기반과 사상적 기초를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토마스 홉스의 경쟁적 인간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경쟁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벨룸 옴니움 콘트라 옴네스. 무추의 지위 위협 개념도 이것과 연결됩니다. 곧 집단 간의 경쟁이 필연적이고 어떤 집단이 상승하면 다른 집단이 하락한다고 인식하는 제로섬 사고가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백인 유권자들이 소수자의 권리 증진과 경제적 부상이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위협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르상티망을 들 수 있습니다. 니체는 약자가 강자에 대한 분노와 질투를 도덕적 가치로 포장하는 심리적 기제를 르상티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추의 분석에서도 트럼프 지지층이 자신들의 사회적 우월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통해 반이민, 반다문화적 감정을 정당화하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묘하게도 역설적입니다. 강자가 아닌 더 약한 약자에 대한 분노와 질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칼 마르크스의 계급의식 대 위계적 지위의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경제적 착취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순응하는 현상을 허위의식 (false consciousness)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처음 사용했는데 그는 어떤 물적, 이념적, 제도적 과정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행위자를 오도하여 계급 간 착취 관계를 은폐할 때를 말했습니다만 무추 역시 미국 백인 노동자 계급이 경제적 문제보다는 지위 위협을 주요 불만 요인으로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불안의 원인을 글로벌 자본이 아니라 이민자와 다른 인종 집단에게 돌리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경제적 계급 투쟁 대신 문화적 정체성 투쟁으로 투쟁의 개념이 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사상가 칼 슈미트의 적과 친구의 구분, The Friend-Enemy Distinction을 들 수 있습니다. 슈미트는 정치의 본질을 적과 친구를 구분하는 행위로 보았죠. 무츠의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층은 이민자, 소수인종, 다문화주의적 엘리트 계층을 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강한 지도자를 통해 위협에 맞서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위주의적 성향, Authoritarian Predisposition의 강화로 이어집니다. 트럼프가 재선되었다는 것은 권위주의적 성향이 더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추의 연구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불안이 아닌 사회적 지위 위협이 핵심 동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경제적 불안과 지위 위협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적 요인을 간과한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 게임 이론과 정치 예측 분야의 권위자인 디드라 메스키타 같은 정치학자들은 경제적 불안이 정치적 불안과 결합할 때 극우 포퓰리즘이 부상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를 지지한 유권자 모두가 지위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무엇을 찾아야 하나요? 정치적 보수주의 이념과 종교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상황과 똑같습니다. 현재 속단하기는 그렇지만 일부 반페미니즘 정서를 가진 20, 30대 남성들이 극우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페미니즘 정서와 반중의 세대 감성이 잘못된 극우주의자들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젊은 남성들의 반페미니즘적 정서와 노년층의 반공주의 태극기 부대가 만나게 되면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는 암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들은 공의 삶에서 불안과 불만을 느끼고 연대와 포용이 아닌 혐오와 적대로 나아갑니다. 특히 잘못된 이념을 확대 재생산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유튜브 등의 선동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극우 개신교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막힌 세상입니다. 이제 무츠 교수의 연구를 정리해 볼까요? 그의 지위 위협 개념은 현대 정치에서 문화 전쟁이 경제적 갈등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권위주의 정치의 심리적 동력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를 과도하게 일반화하면 다양한 정치적 요인을 간과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현대 민주주의는 어떻게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 간의 위협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것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층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곧 경제적, 심리적, 정치적 요인들을 분석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유권자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선거가 다가옵니다. 벚꽃 대선을 바랬지만 두 번째 장미 대선이 되겠군요. 이번에도 민주시민에 대한 지위 위협은 여전할 것입니다. 기막힌 세상입니다.